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4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입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입하, 절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03시 19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 입하 03시 19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이렇게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하 이전으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계묘년 병진월 갑자일이 되겠고, 같은 갑자일이라 하더라도 입하가 이렇게 03시 19분 이후부터는 계묘년 정사월 갑자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령이 다른 두 가지 명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자, 절기에 따라서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끔 어떤 분들이 1월 1일 날 또는 매월의 1일 날 이렇게 바뀌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절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2월, 3월, 4월 또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요거는 대체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그 안에 대체적으로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4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월, 묘월, 그 다음에 또는 진월 이렇게 명명하게 명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대개 4월이라고 하고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10월은 술월,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1월은 축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4, 5, 미월, 그 다음에 신유, 술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이렇게 월을 표시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죠. 봄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겨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인묘진월, 4, 5,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구분하는데, 월이 바뀌는 기준이 이제 매달 1일이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점, 즉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면서 연월이 모두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치, 그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그 다음에 오늘처럼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입하가 되어야지만 어떻다? 월이 바뀌게 되고요. 4월에서 5월로 갈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은 소서,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신월에서 6월은 백로,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 다시 축월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봄으로 넘어갈 때는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이 시에 따라서 사주 자체가 특히나 월령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2023년 계묘년 이제 절기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자, 갑인월은 입춘이 되어야 됐고요. 을묘월은 이제 계묘년 을묘월이 되겠죠. 을묘월은 경치, 병진월은 청명, 지금 정사월은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넘어갈 때는 바로 입하가 되어야 되는, 입하는 오늘 2023년 5월 5일 03시 19분에 들어와 있고요. 정사월에서 무오월은 망종, 그 다음에 무오에서 기미는 소서, 기미에서 경신월은 입주, 경신월에서 신유월은 백로, 신유월에서 임술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 그 다음에 임술월에서 계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 계해월에서 갑자월은 대설, 갑자월에서 을축월은
소환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절입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인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정해지는 것이고요.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항상 매년 입춘의 절입시간, 경칩의 절입시간 각각 달라져 있으니 이거는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고요. 여러분들 만세력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절입시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입시간에 따라서 사주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입하가 되는 날이고요. 입하의 절입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03시 19분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03시 19분은 우리가 시로 보면 축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시라고 하는 것은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가 되는 것이니 입하 절입시간인 03시 19분은 이 축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입하를 기준으로 해서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입하 전이면은 계묘년 같은 축시라 하더라도 계묘년, 병진월, 갑자일, 을축시가 되는 것이고 또 입하가 지나가게 되면 같은 갑자일, 을축시라 하더라도 계묘년, 정사월, 갑자일,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연이 바뀌게 되죠. 제가 사주를 설명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 일간이 어느 월령, 월지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절입 시간에 따라서 월이 바뀌게 되니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입하 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입하 후로서 명식을 보게 되면 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목이 월지에서 양토를 받기 때문에 현재 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월지에서 연지에 이렇게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인이 아니라 정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하우로 보게 되면 일단은 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사화는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채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그 본기가 사중병화 양화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양화로 씁니다. 그래서 양목이 월지에서 양화를 보게 되면 얘는 식신 격이 되는 것이죠. 딴 것은 없습니다. 뭐 원령에 있는 것이 다시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상관격으로 보진 않고요. 병화가 투출돼야지 상관격으로 보고 만약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칠살 편관격으로 볼 수 있지만은 요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식신격으로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그죠? 화가 왕하고 일간 약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인수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본시 일간 간목은 왕하면 경금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연지 묘목을 봐서 간목이 뼈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두고 있죠. 수도 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화를 용신으로 써서 이 왕목의 기운을 갖다 발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진월에 저렇게 일지의 자수가 있어서 자진 합수가 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병화를 쓰는 것이 오늘 명식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월이 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다행히 뭐 연지의 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하지만 여름에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여름에 나무가 크다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눈을 씻고 무엇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된다. 그렇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데 다행히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 자체도 약하지 않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뜨거운 열기이긴 하지만 간목의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월은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좀 문제이다라고 하면 4월은 자의 뿌리를 둔 정화를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파를 기준으로 해서 명식이 둘로 나뉜다 그랬죠. 이파전은 병진월이 되는 것이고 이파 후가 되면 정사월로 되게 되는데, 축시까지가 되게 되니까 이 이파전으로는 갑자시하고 을축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생시. 그래서 갑자시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자, 진월에 자진합수가 되는 상태에서, 자진합수가 되는데 다시 자수를 보게 되고, 자수를 또 다시 보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이거는 매우 어떻다, 한습하다, 한습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병화를 용신으로 해서 사주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시지에 있는 수는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만은 간목, 비견인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 간목은 갑갑하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목이 두 개 있다고 해서 갑갑한 게 아니고요.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해주는 희신으로서, 병화 용신 간목은 희신으로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축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을축시. 자, 을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자축합도 될 수 있지만 자진합도 되죠. 자축합은 토가 되는 것이고 자진합은 수가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어차피 얘도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기 때문에 자진합을 하든 자축합을 하든 수의 기운은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을목 가지고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갑자시의 간목만큼 을목은 습목이고 작은 풀과 같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낳는다라고 하면 을축보다는 갑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파가 되게 되면 이제 을축 부스터, 을해지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을축시라 하더라도, 진이었을 때는 자꾸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체크를 이렇게 바꿔놔야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을축이 되면 이거는 자축합 토라 하더라도 그 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수가 너무 많아서, 같은 을축시라 하더라도 병진월로 봤을 때는 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이지만, 정사월로, 그 시가 잠시 바뀌었을 뿐인데도 정사월로 봤을 때는 이건 수기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이거는 수가 너무 많은 것이고, 이 정도면 자축에 뿌리든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어차피 화가 왕한 상태에서 을목은 솔직한 말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을목은 화를 생할 필요도 없는 데 을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옆에 을목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을목은 등락개갑이 돼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등락개갑이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4월에 4월에 화가 왕한 계절에 병정화가 모두 투출되어 있죠. 뭐 식신상황 다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화가 왕할수록 뭐가 필요하다? 수기가 충분하면 큰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간목이 연지에 있는 묘목, 그다음에 희지에 인목의 뿌리를 둘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간목 자체가 세력을 얻었고, 화도 충분하죠. 수기도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수기가 좀 부족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토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묘시도 병인시하고 비슷한데, 저 같으면 정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가 돼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병인시는 남녀 모두 그렇게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단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무오대운 때 좌우충이 됐을 때 무토는 개수를 갖다 파하게 되고, 좌우충하게 되면 자수가 좀 상해를 입기 때문에 이 무오대운 중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무오대운을 잘 이렇게 무사히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때 나이가 이제 10살부터 19이면은 초등학생에서 대학 갈 그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공부 같은 건 이제 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아이를 갖다가 닥달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수가 이렇게 돼서 수가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자진합수에서 수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무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토가 투출된 것이 결코 좋지 못하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사화를 봐서 다시 화가 또 왕하지죠. 기토가 있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수를 파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용신일 때 기토,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면 기신이 투출돼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경호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개수를 생하는 구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자수가 깨지고 오화도 깨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도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신자 수국하겠죠. 수가 이거는 오히려 수가 좀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 토운으로 가서 목화운 또는 토운이 와서 임수 정도는 제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